오늘은 제2장 SNS를 활용한 홍보와 광고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억하는지요? 창업 그리고 홍보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제1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 방법을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 방법에다가 이 SNS를 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의 홍보와 광고에다가 이 SNS를 잘 융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결국 창업기업의 이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SNS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인터넷 창업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장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것이 이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 SNS를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에 또 접목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SNS 그 자체로 인터넷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SNS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SNS가 있는지, 또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NS의 개념과 종류를 보면 SNS의 개념 한번 보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온라인 인척,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SNS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SNS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개인 간의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고,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NS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SNS의 종류는 이 협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조금 광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트위터라는 것이 있고 또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국어 트위터도 있고 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밴드는 이제 네이버가 개발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NS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텀블러라는 것도 있고 여섯 번째는 마스토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서 이 협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SNS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그 수업에서 뭐 페이스북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밴드도 또 텀블러도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의의 관점에서 SNS를 설명을 한다면 이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누구나 무료로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이제 인터넷에서 개설되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카페도 당연히 SNS의 광의 관점에서는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는 보통 뭐 1인 미디어의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은 이 블로그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또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튜브라는 거 있죠. 세계 최고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데,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을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이 채널 메뉴에서 본인이 등록한 모든 동영상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댓글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거나 또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등록해 보면 누군가가 댓글을
그 등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댓글을 읽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윅스라는 것도 있고 스토어팜 등과 같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윅스나 스토어팜도 일종의 이제 그 넓은 광의 관점에서 보면 SNS로서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SNS 앱들을 좀 한 20가지 정도 조사한 자료를 본 것인데, 보면 국내 SNS 앱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 이 다양한 종류의 SNS 앱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텔레그램, 뭐 텀블라는 것도 있고 트위치라는 것도 있고 구글 플러스, 사실 구글 플러스는 폐쇄되어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양한 SNS 앱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설명한 이러한 20가지 SNS 앱들 중에 뭐 일부를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직접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 20가지 SNS 앱 중에서도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수업에서 직접 활용을 해 가면서 이 창업기업에서 그 홍보와 광고, 상품 판매를 위해서 이런 SNS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SNS 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 SNS는 원래 이 목적은 이제 홍보였죠. 홍보, 그 다음에는 광고, 그 다음에는 상품 판매, 그 다음에는 제휴와 협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NS의 활용의 범위가 자꾸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결국 SNS는 기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SNS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SNS는 인맥을 형성하는, 그리고 형성해 놓은 인맥들과 어떤 교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사람들 아니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내가 많이 형성해 놓은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없는가, 여기에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NS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뭐 10만 명, 20만 명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분명히 홍보하고 싶고 광고도 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기업의 대표자라면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SNS에서 관심을 또 갖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SNS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결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페이스북에 상품 이미지만 올려놓고 아니면 우리 계좌번호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뜻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서 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 SNS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보면 다양한 결제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2장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SNS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이 SNS를 활용해서 직접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 먼저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판매, 구매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의 샵 섹션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판매, 구매 그룹을 만들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카페에서도 상품 등록 게시판이라는 것을 개설하면 누구나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볼 것입니다.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네이버가 쇼핑몰과 어떤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해서 개발한 새로운 이제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토어팜도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SNS로서의 어떤 기능 또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윅스라는 게 있습니다. 윅스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개설해서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베이 이커머스 앱을 추가해서 이베이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상품들을 윅스에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밴드, 이 밴드는 네이버가 개설한 SNS라고 했죠, 그죠? 이 밴드 자체는 아직은 이제 직접적인 결제 시스템은 없지만은 실제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밴드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밴드가 이 휴대폰, 스마트폰 그 환경에서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밴드를 활용해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5가지는 이 직접 상품 판매가 가능한 그런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연계 방식에 의해서 직접 상품 판매가 가능한 그런 SNS도 있는데, 이 독립적으로 이 상품 판매를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다양한 이제 외부 사이트를 연계시켜서 이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블로그에서도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어떤 다른 전문적인 결제 사이트에서 이 결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결제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다면 블로그에서도 얼마든지 상품 판매가 가능한데, 요즘은 이 블로그가 인맥을 형성하고 이 정보를, 자료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거는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이 세계 최고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유튜브도 전자상거래 사이트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얼마든지 이제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등록하고, 동영상 아래에 보면 이제 코멘트 부분이 있는데, 그 코멘트 부분에 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홍보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등록된 그 홍보용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코멘트 부분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판매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클릭해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판매 구매 그룹, 아니면 샵 섹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제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SNS 전용 카드 결제 시스템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니클로, 블로그 페이 같은 이런 SNS 전용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결을 시키면 페이스북에서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이제 HTM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경우라면 블로그에서도
유니크로에서 제공하는 주문 링크를 활용해서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이제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는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고 뭐 계좌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제공한다든지 뭐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이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 유니크로에서 제공하는 그 주문 링크를 활용하면 블로그에서도 얼마든지 고객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제2장에서는 이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창업 기업의 이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어떤 독립적인 인터넷 창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